the UN Secretary General has called this decade the critical decade for climate action. We're running out of time, and it is now 2023, or halfway through 2023. So we're not far off, halfway through the critical decade. In the end, we've got to look at reducing emissions. And to reduce emissions, you don't create emissions. The simplest way is not to create them in the first place.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는 야구 리그 1년의 리그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지금 동계훈련 기간이에요. 신재생 에너지도 초기이고 다른 모든 분야가 다 초기 단계이죠.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여름마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물폭탄, 세계 곳곳의 무더위, 태풍, 산불, 추위, 녹아내리는 빙하, 점점 규모가 줄고 있는 숲, 사라지는 벌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증거들인데요. 지구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입니다. 지금 지구의 대기는 온실가스로 덮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표면에서 발생한 열이 대기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즉 탄소입니다. 인간의 영향 때문에 대기와 해양, 육지가 온난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IPCC 보고서가 밝힌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게 인간 때문인 거죠.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증가한 건 산업화 이후, 이와 비례해서 지구 온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적신호가 켜진 거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대책을 마련합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금 지구 온도는 1.1도씩 올랐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면 최소한 그 상승폭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2015년 세계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자고 결정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올라도 되는 수치가 0.4도씨 정도인 거죠. 이 어려운 목표를 위해 지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2050년까지 남은 시간은 27년. 이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방법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탄소를 배출하니 모든 것들을 당장 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동차를 타지 않을 수도 없고 산업시설을 모두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광 에너지, 지열 에너지,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이 많이 알려져 있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석탄, 석유보다는 훨씬 덜하겠죠. 여기서 새로운 방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미 배출된 탄소를 모아서 없애자. 과연 가능한 방법인가? 좀 의아한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나 공기 중의 탄소를 인위적으로 잡아내서 모으자는 건데요. 탄소를 잡아내서 모은다, 그래서 탄소 포집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모으고, 옮기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발전소 등 시설이나 공기 중에서 탄소를 모으고 차량, 배, 파이프 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 탄소는 땅 혹은 바다 아래에 묻거나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포집한 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을 CCS, 활용하는 기술을 CCU라고 불러요. 두 개를 합치면 CCUS고요.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 포집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량이 2070년까지 총 감축량의 15%를 차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포집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전략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를 줄이겠다는 목표예요. 크게 배출, 흡수 및 제거로 나눠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발표했던 목표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CCUS로 줄여야 하는 탄소의 양이 늘어났어요. 반대로 산업 부분은 배출해도 되는 양이 늘어났죠. 쉽게 말하면 산업 부분의 감축 부담이 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고탄소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를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포집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탄소 포집이 밝은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인가에는 의견이 좀 갈려요. 현재까지는 투자한 규모에 비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저장된 탄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탄소 포집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이 논쟁의 대상이에요. 탄소 포집을 하는 나라에 탄소를 묻을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포집한 탄소를 파이프나 배를 이용해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니까요.
비용이 추가로 들거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탄소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또 탄소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환경 문제와 국제 문제가 얽히는 예민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탄소 포집이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탄소 포집이 정답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알파와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이 탄소 포집 선진국인 호주, 아이슬란드, 캐나다를 찾아갑니다. 지금 호주에 온 지 2일차고요. 탄소 포집 기술이 실제로 탄소 중립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걸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려고 왔는데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인근에 있는 한 지열 발전소인데요. 여기 온 이유는 세계 최초의 직접 공기 탄소 포집 플랜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을 볼 수 있는 실증센터부터 실제로 탄소 포집을 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이 기술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들, 탄소 포집을 오랜 시간 연구한 이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탄소 포집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까요? 아니면 허울 좋은 그린워싱일까요? 2023년 탄소 포집의 현재를 6월 27일 알파 탄소 포집 2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